자, 오늘 책은 자, 나무. 편백나무는 대패질하고 나무 톱밥조차 손에 들고 버리기 아깝다는 눈으로 볼 때가 있다는 아깝다는 눈으로 볼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목수에게 들은 적이 있다. 일본은 자원이 적은 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수한 나무가 있는 점은 자랑스럽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서 지금 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지금 갑자기 급 피곤이 몰려왔는데 일단 제가 홋카이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기 홋카이도가 첫 글자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인연이지? 인연이 좋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자작나무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나무는 잘 모르는 나무인데 어쨌든 이 내용이 자꾸 제가 이제 읽으면서 딴 생각 자꾸 갔다가 들어오고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첫 번째는 있었어요. 가문비 나무의 얘기에서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특히 들어왔던 글자는 엘리트 나무 라는 말이 머릿속에 탁 들어서 나무도 엘리트가 있구나. 이거 그런 구분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 그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 그게 좀 눈길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이제, 등꽃을 계기로 어느 꽃이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것은 아이의 일생의 마음의 여유가 될 것이고, 여자 일생의 눈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특히 이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딸한테 두 번째 딸이죠. 이 딸이 두 번째 딸한테 너무 박하게 말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네, 이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톤 받으시고 전하리모님. 네, 저는 그 식물은 진짜 문외한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저희도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 제가 자라가지고 집안에 그래도 조금 키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 저희 부모님도 과도하게 부지런하지 않으셨나. 근데 이게 되게 멋지게 키우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조금 심어놓고 그냥 키우는 거에 의의를 두는 분이셔서 저는 그래서 식물에 되게 그런 아름다움 이런 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기본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감정이입하는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결혼하고 식물을 좀 집에 어쨌든 화분 같은 거 기본적으로 행운목 저희 때는 이런 거 선물해 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키우기 쉽다는 행운목도 우리 집에서 사망하여 나갈 정도로 제가 완전 똥손이어가지고 화분 몇 개 이제 사망시키고 나니까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집안에 화분 같은 건 절대 키우지 않거든요. 중간에 또 애들이 클 때 한참 허브 같은 거라도 좀 키워볼까? 그래서 이제 조금 키우다가도 영락 없이 한 석 달을 넘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키우는데 저는 어쨌든 식물을 사랑하시거나 식물에 대해서 잘 알거나 꽃이나 나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집에서 또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도 계시는데 되게 존경스러워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가문비 나무는 이제 이름은 여러 번 들어보긴 했는데 그 나무 이름이 왜 이렇게 좀 나무 이름인데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예쁘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특별히 약간 그 이름 자체가 가문비 나무도 저한테는 약간 좀 예쁘게 느껴지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읽으면서 핸드폰으로 이제 가뭄비 나무가 어떻게 생겼었나 이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진 한번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게 가뭄비 나무구나 하면서 이제 등꽃은 뭐 잘 아는 거니까 그렇고 편백나무도 제가 좀 어쨌든 좀 아는 건데 가뭄비 나무는 언뜻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삼스럽게 또 이게 가뭄비 나무구나 싶고 그게 어쨌든 죽은 나무 위에 그 나무를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동물로 치면 먹고 자라는 거죠. 이게 식물도 그런 나무도 있구나 이래서 제가 그런 수도 있구나. 이게 사람이 사람 제가 생각할 때 나무는 또 흙 위에서 무조건 자라거나 물 수경 나무는 아닐까. 근데 나무 위에서 나무가 자란다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선했고 등꽃은 제가 이렇게 그 밑에 가면 진짜 이렇게 등꽃나무 아래에 가면 정말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멍해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꿈결 같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이 없어지고 이렇게 약간 좀 꿈속에 들어온 듯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해서 그런 문장이 좀 마음에 남아요. 아무튼 뭐 잔잔하니 수필이 뭐 괜찮습니다. 네. 자, 바톤 이어주시고 퍼플리님. 저도 참 친정아빠가 왜 뭐든 갖고 오면 살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키워놓으면 사람들이 좀 달라 그러면 잘라서 드리고 주고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근데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식물에 대해서 그냥 주변에 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애들 키우면서 당연히 그냥 두면 잘 클 줄 알았어요. 죽어나간 화분이 말도 못하게 많죠. 아직도 집에 첫 아이 낳고서 너무 집이 건조하다 싶어서 처음 산 나무가 벤자민이거든요. 아파트에 들어와서 트럭이 왜 식물 장이 오잖아요. 화분 거기 그냥 그날 무심코 내려가서 진짜 작고 삐쩍 마른 벤자민 나무 하나를 사와가지고 그냥 그걸 누룩하니 낙엽 떨어진 대로 치우지도 않고 그렇게 방치했다 죽을만 하면 물 주고 절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벤자민 나무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컸어요. 진짜 정성 안 들이고. 근데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나무를, 식물을, 꽃이면 꽃 이런 걸. 그러니까 혼자 다닐 때가 많아가지고 농협 물류센터 같은 데 가면 봄 되면 봄꽃들을 막 요만한 화분에 갖다 심으라고 막 팔잖아요. 모종을. 그거를 그냥 키울 저기도 아니면서 사와서 이쁘게 며칠 보고 죽이는 거지. 한 일주일, 보름. 그거를 매년 하는 거. 근데 그거를 키워서 화분에 못 심는 거예요. 못 키워가지고. 나도 참 징하다. 이렇게까지 모르나. 나중에는 조금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고집도 생기고 그래서 매번 사기는 샀는데 하다가 왜 애들 데리고 숲 설명회를 가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무 이야기, 식물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자꾸 나무들하고 친해지려고 애를 썼는데 여전히 못 키우고 있습니다. 꽃은 못 키우고 꽃이 와도 며칠 못 가요. 근데 그런 마음은 항상 이제 조금 마음이 놔지더라고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랑은 안 맞나 보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언니는 물 줄 때 그냥 막 정성 들여 주지도 않고 알아서 커라이 엄마가 니 다 못 키운다. 살려면 살고 달 받아 먹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키우더라고요. 나는 니 끝까지 못 키운다 하면서 엄청 잘 키워 이 언니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서 생명이 막 엄청 풍성하게 잘 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는 그걸 못 키우는 게 약간 나한테는 트라우마라 그래야 되나? 좀 나의 결핍이 좀 됐던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아예 이제 화분을 안 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있는 것만 잘 키우려고. 근데 또 봄이 되니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는 잘 키워보고 싶다. 꽃나무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와 저 같은 등꽃 부분에서는 우리 아빠가 뭐 저를 못 키운다고 화내시고 그런 적은 없는데 딸하고 저와 아빠 생각이 나네요. 잘 읽었습니다. 그 다음 바톤 아시죠? 노을님. 제가 또 깜빡 잊어먹고 한국이 오늘 임시 휴일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먹고 급하게 들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사실 다른 책 읽고 싶었는데 이 책을 그냥 어쨌거나 뭐 나무라는 이 책을 접하게 됐는데 사실 더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좀 뭔가 뭐지? 뭡니까 그게? 뭐지? 모르겠어. 잊어먹었어. 우리 요번에 책 선정한 4권 중에 다른 책이에요? 네네네네. 너무 한낮의 연애, 그 다음에 조지 엘리엇의 믿을마치, 그 다음에 행복한 그림자의 춤?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에요? 그건가? 잊어먹었어. 저녁 시간입니다. 이것도 내일 저녁. 충분히 쉬었습니다. 네. 저희 집에 등나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좀 나무 키우고 이런 걸 좋아하셔서 어릴 때 막 그 기억이 나고, 그런데 우리가 왜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이 보면 이제 감성도 되게 풍부하고 막 이렇게 정서가 좀 넉넉하게 자라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뭔가 나무도 보고 키워도 보고, 저는 그 아버지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집에 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뭔가 한 번씩 잊어먹잖아요. 물 주는 거를. 그래서 뭐 이렇게 1년초나 왜 풀 같은 거는 다 죽여버리고 나무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키우고 푸릇푸릇한 거를 본다는 거는 되게 눈도 즐겁고 마음도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같고 첫 번째 무슨 나무? 되게 신기했어요. 가문비 나무. 예. 중간에 들어오긴 했는데 되게 신비롭다. 이런 나무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편백나무는 우리가 늘상 왜 이렇게 접하잖아요. 톤치드. 한 번도 그 나무의 실체를 본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한번 들춰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겼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고다야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그 퍼펙트 데이즈 영화 일본 화장실 청소하시는 그 분의 얘기를 담은 영화 있거든요. 항상 그 규칙적인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 책 보다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출근하고 화장실 돌고 그리고 가끔씩 음악 듣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낡은 오래된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봐요. 그리고 그 서점 주인이 추천해준 책을 또 사기도 하고. 근데 그때 서점 주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나오는 작가예요. 참 일본 그 근대문학에서 좀 조명을 많이 생각보다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아까운 작가 한 명을 들출 때 이 고다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작가는 근대문학 일본 근대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버지가 작가고 엄마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난 둘째 딸인데 엄마가 5살 때쯤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한 2년 3년 있다가 언니가 어릴 때 죽은 거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랑
또 남동생이었나 오빠였나 이렇게 살았는데 남동생이었나 한 20몇에 남동생도 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아빠하고 두 사람만 살다가 이제 아까 했던 결혼한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출가하고 나서 다시 이혼을 하고 애만 데리고 다시 친정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살고 그 이후에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근데 저는 그 샘프란 레이디님이 말씀하셨던 대목 있죠. 아이의 일생이 마음의 여유가 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아이의 일생이 마음의 여유가 되고 여자 일생에 또 눈의 즐거움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가르침. 근데 딸이 희한한 계기로 사위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 가르침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순환해서 온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님이 그렇게 꽃을 좋아해서 저는 어릴 때는 가정집에서 살았거든요. 항상 나무를 심고 빽빽하게 하여튼 정원 일합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 생활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꽃나무를 못 심자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살던 집이 1층이었거든요. 그래서 1층도 단지가 있으면 단지 가장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말하자면 단지 사람들만 들락거릴 수 있는 큰 정원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할머님이 꽃나무를 쫙 심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긴 시간 살다 보니 대치면 요만한 묘목이 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저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어머님이 이제 아프셨을 때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시면 항상 그 침대 뒤편으로 보이는 유리창 넘어 보이는 동백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동백나무에 꽃이 막 이렇게 펴 있었는데 그 동백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래서 별로 샤넬을 안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샤넬이 동백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흰 동백. 동백. 네, 그래서 이렇게 샤넬 마크 좋아했지만 샤넬 마크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거기에 빨간 칠 해가지고 엄마 동백이 좀 생각이 나고 사실은 지난 주말에 그 독일에 피정을 다녀왔어요. 그 완전 숲이에요. 독일의 어떤 숲인데 시골에 거기 가면 항상 잘 아는 동생이 그렇게 명이나무를 예, 캐서 와요. 그래서 가끔은 명이를 태워가지고 명이나무를 묻고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어머 명이 저거 안 보여 이러는데 보인다는데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깔려있는데 저게 안 맞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보이는 맞아. 먹을거리가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무식해가지고 안 보이는 맞아, 거예요. 맞아. 아,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는 좀 많이 모르거든요. 네. 우리 여기 충청도거든요. 여기 청주거든요. 아줌마들 다 주변에 친정이 주변 시골이니까 많이 알아요. 운동 옛날에 애들 학교 보내고 산책하러 이제 산 쪽으로 가면 쑥이 천지다 하는데 알아야 뜯지. 뜯어다가 쑥 먹자는 알아야 그러니까 뜯지. 기가 막히게 쑥이며 명이며 다 알아서 뜯어서 외국에서 그렇게 먹고 싶다면 캐서 먹는다는데 눈앞에 널브러져 있는데도 그렇게 바보같이 마트에 파는 거나 봤지. 그거 웬만큼 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정말 맞아.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유 늦은 밤까지 애쓰셨습니다. 노을님 다른 책 읽고 싶으시면 그 팀으로 들어오세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왜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뭐 나무 얘기 그냥 편하게 보시고 뭐 저기 스토리 재밌는 거는 행복한 그림자의 춤은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 책이라서 한번 괜찮을 것 같아서 했거든요. 저도 아직 안 읽어보고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넉넉히 들어오세요. 그냥 편하게 책 빌려서 다 사지 말고. 화요일 날 저녁에 뭘 하고 있어서
4월까지. 편하게 하십시오. 네. 4월 들어오십시오. 네. 자, 자, 사진 한 방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 2, 3.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행 끝나고 또 이 힘든데 와주시고 홋카이도 여행 사진도 한 번씩 보내주실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Crave your affection. When I stepped in sweet confection, I need your